월요일 아침 10시 7분에 구조 지휘소 111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탈리아 P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이 담당자에게 침착하게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생후 6달인 아들 올리버 제임스 P가 보쉬 I 시리즈 세탁기의 드럼 안에 들어갔고 실수로 작동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상황의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탈리아는 주소, 기계 모델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말했으며 사고였다고 여러 번 반복했다. 담당자는 나중에 그 여성이 미리 준비한 말을 하는 것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경찰 순찰차가 굿스트리트 14번지 집에 도착했을 때 탈리아는 이미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섭씨 8도의 10월 아침에 적합하지 않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고 손으로 집 입구를 가리키며 실수였다는 말을 반복했다.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작고 정돈된 집은 세심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이는 순찰차가 도착하기 불과 몇 분 전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과는 이상하게 대조적이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세탁실로 향했다. 집 뒤편 모서리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기계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드럼은 여전히 천천히 돌고 있었는데 이는 보쉬 이 시리즈 모델의 안전기술과 공학적 논리의 심각한 위반이었다. 이 기술은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드럼 움직임을 멈춰야 했다. 현장 조사팀은 곧 작지만 극히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문이 열렸을 때 드럼 회전을 방지하는 문 잠금 센서에 검은색 PVC 절연 테이프 조각이 붙어 있었다. 이 사실은 누군가가 수동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안전 시스템을 비활성화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절연 테이프 자체에서는 탈리아 P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명확하고 신선한 지문이 발견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상황은 거의 비어있는 세탁 세제 포장이었는데 세탁실에는 마치 최근에 전체 분량을 넣은 것처럼 강한 세제 냄새가 났다. 옆 테이블에 놓인 화웨이 B818 라우터도 주목을 끌었다. 그 표시등이 노란색으로 점등되어 불안정한 인터넷 연결을 나타냈는데 이는 스마트 기기의 클라우드 기록이 방해받거나 조작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수사 초기 몇 분 동안 경찰은 두 사람을 고려했다. 어머니와 아버지, 탈리아의 파트너인 루이스 S. 어머니는 현장에 있었고 침착하고 확신에 차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없었는데 이는 즉시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탈리아에 따르면 루이스 자신은 레이버이자 DJ로 뉴질랜드의 도시들 사이를 끊임없이 여행했다. 이날 아침 그는 픽턴시에서 웰링턴으로 가야 했는데 랑기올에서 약 290km 떨어진 곳이었다. 그는 이미 새벽 약 4시경에 인터 아일랜더 페리로 떠났다. 하지만 그레고리 밀러라는 이웃의 증언은 수사관들을 생각하게 했다. 9시 40분 탈리아가 경찰에 신고하기 30분도 안 되어 밀러는 이웃집 마당에서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대화 톤은 차분하고 조용했다. 이는 루이스 S가 어떻게든 비밀리의 집으로 돌아와 사건 후 빠르게 떠나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할 수 있었다. 경찰은 페리 승객을 등록하는 시트랙 회사에 긴급히 확인을 요청했다. 1시간 후 시트랙 담당자는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했다. 루이스는 실제로 9시 20분에 픽턴을 떠나 10시 55분에 웰링턴에 도착한 페리에 탑승하고 있었다. 자동차로 가장 낙관적인 여행 시나리오에서도 이웃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랑기올에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여행은 약 3시간 반이 걸렸을 것이다. 거짓 단서는 빠르게 닫혔고 수사관들은 다시 어머니와만 남게 되었다. 이 순간 법의 학자 앤서니 류가 수사의 주의를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으로 이끌었다. 절연 테이프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그는 그것이 최근에 말 그대로 경찰 신고 몇 분 전에 붙여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세부 사항은 어머니의 고의적인 행동을 직접적으로 시사했다. 이제 문제는 하나로 축소되었다. 왜 그녀가 그것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일어난 일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려고 했는지. 수사관 엘리자베스 로스는 부엌에서 탈리아를 관찰했는데
그 여성은 차분하게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신경질적이지도 않았으며 울지도 않았는데 마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차분함은 사건의 공포를 배경으로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다. 이 수사 시점에서 경찰은 어머니가 말한 우연 버전이 검증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확인된 동기는 아직 없었다. 경찰은 깨달았다. 증거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의 진정한 이유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얇은 베일 뒤에 숨어 있었다. 수사관들의 다음 단계는 명백했다. 스마트 세탁기의 작동 로그를 확인하고 가족의 재정 문서를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일어난 일의 진정한 이유의 해결책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 데이터가 정확히 무엇을 보여줄지, 그리고 비극의 외적 명백성 뒤에 어떤 그림이 보일지 기다려야 했다. 왜 탈리아 P는 비극 6주 전에 3만 뉴질랜드 달러의 지급금으로 올리버를 위한 보험에 가입했을까? 화요일 아침 랑기오라 경찰서는 분주했다. 어제만 해도 단순한 비극적 사고처럼 보였던 수사는 시간마다 더 복잡하고 광범위해졌다. 이제 경찰관들은 유일한 용의자인 생후 3달인 올리버의 어머니 탈리아 P의 인물에 노력을 집중했다. 아버지의 연루 버전이 공식적으로 기각된 후 수사관 엘리자베스 로스는 지난 몇 달간 탈리아의 모든 재정 문서와 전자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수색 영장을 받았다. BNPL 플랫폼에서 제공된 탈리아의 은행 계좌 데이터는 즉시 수사의 주의를 끌었다. 그 여성이 상당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1만 8천 뉴질랜드 달러. 이 금액은 음악가인 파트너의 급여와 임시 지원금으로 사는 젊은 어머니에게는 상당했다. 문서에는 3개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한 지역 신용기관에 대한 부채가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문서 분석 중에 나타난 유일한 재정적 이상함은 이것이 아니었다. AA 보험회사의 직원이 경찰에게 사건 한 달 반 전인 9월 2일에 탈리아가 올리버의 응급 상황 시 최대 3만 뉴질랜드 달러의 지급을 규정하는 특별 보험 정책 아동보호에 가입했다고 알렸다. 신청을 접수한 보험 대리인은 그 여성이 차분하게 행동했고 많은 작은 세부 사항을 물어봤으며 가능한 한 빠른 정책 발행을 요구했다고 기억했다. 가족의 전반적인 재정 불안정을 배경으로 이런 보험 정책 가입은 최소한 비논리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는 의도적인 보험 급여 획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편 경찰의 기술 전문가들은 탈리아의 집에서 압수된 기기들의 분석을 완료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그녀의 애플 맥북 에어 노트북과 아이폰 15 프로 스마트폰의 내용을 신중하게 조사했다. 복원된 브라우저 데이터는 탈리아가 지난 몇 주 동안 보험 지급과 지급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검색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검색은 파트너 루이스가 전국을 여행 중일 때인 늦은 밤을 포함하여 하루 중 다양한 시간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비극 전 마지막 2주가 수색에 가장 우려스러웠다. 탈리아는 보쉬도어 락 바이패스라는 키워드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색했다. 인터넷에는 세탁기의 문 잠금 센서를 수동으로 우회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과 심지어 비디오까지 있었다. 이런 정보는 이용 가능했고 전문 교육이 없는 사람도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쉬웠다. 이 데이터를 받은 후 엘리자베스 로스는 탈리아를 다시 신문에 불렀다. 용의자는 의도적으로 차분하고 확신에 차서 행동했으며 짧고 직접적으로 대답했다. 수사관이 절연 테이프에서 발견된 지문을 지적했을 때 탈리아는 전날 말했던 것과 같은 문구를 반복했다. 테이프가 어떻게 잠금 장치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을 열 때 공황 상태에서 실수로 만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들은 범죄 기술자들이 확인한 지문의 명확성과 위치와 모순되었다. 지문은 균등하고 신중하게 남겨진 것으로 명백히 공황 상태나 서두르지 않은 상태에서였다. 수사관은 이 모순을 알아차렸지만 대화 중에는 강조하지 않았다. 동시에 경찰은 보쉬 회사의 기술 전문가로부터 예상치 못한 의견을 받았다. 전문가는 보쉬 I 시리즈 모델에서 실제로 문 센서의 제조 결함이 드물게 문서화된 사례가 있다고 확인했다.
이런 결함의 경우 기계가 이론적으로 잠기지 않은 문으로 작동을 시작할 수 있어 용의자의 버전을 부분적으로 지지했다. 전문가는 이런 사례가 드물지만 2023년 보쉬 기술 문서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는 이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지만 절연 테이프의 발견과 탈리아의 검색 기록은 우연한 결함 시나리오와 명확히 일치하지 않았다. 당분간 수사관 로스는 제조 결함 버전을 주목했지만 수사 자료에 별도 항목에 보관했다. 하지만 그날의 가장 중요한 소식은 저녁에야 왔는데 랑기오라 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홈 커넥트 앱의 로그 공식 발췌를 받았을 때였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소유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보쉬 가전제품을 원격 제어할 수 있게 해주었다. 기술 지원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코튼 40도 섭씨 프로그램이 탈리아 소유의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시작되었다. 세탁 시작은 정확히 9시 43분에 이루어졌다. 그녀가 구조지휘소에 신고하기 24분 전이었다. 이 사실은 실수로 버튼을 눌렀다는 용의자의 버전을 지우고 명백한 거짓말을 시사했지만 수사는 결론을 발표하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가능성이 낮지만 기술적 결함이 아직 공식적으로 배제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로스는 조용히 문서 폴더를 닫고 탈리아를 더 깊이 연구할수록 그녀의 이야기에서 더 많은 모순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했다. 수사는 명백히 심각한 결론의 문턱에 있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왜 올리버의 할머니인 카렌 M은 탈리아가 모든 가전제품에 대해 공황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을까? 세탁기가 용의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로스는 수요일 아침부터 가족의 주변 환경 확인에 집중했다. 어제 탈리아의 인물과 재정 이력 분석 후 수사는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의 진술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이해하고 싶었다. 첫 번째로 대화에 불린 사람은 카렌 M. 탈리아의 어머니이자 생후 6달인 올리버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이미 첫날 초기 진술을 했었지만 이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했다. 카렌은 눈에 띄게 긴장하고 피곤해 보였다. 그 여성은 불안하게 행동했지만 자신의 모든 말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딸이 항상 모든 가전제품에 대해 이상하고 눈에 띄는 두려움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카렌에 따르면 탈리아는 전자레인지와의 간단한 조작도 피했고 리모컨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카렌의 전화에서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이상한 메시지 내역이 나타났다. 9월 23일 SMS에서 카렌은 딸에게 올리를 세탁기 위에 두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명백히 딸이 기기를 다루는 부주의함을 걱정하고 있었다. 메시지 내용은 탈리아의 기술에 대한 공황적 두려움에 대한 그녀의 말과 모순되었다. 엘리자베스 로스는 즉시 이 차이를 알아차렸다. 추가적인 독립적 확인을 얻기 위해 그녀는 굿스트리트 14번지의 마당과 입구를 향한 이웃들의 감시 카메라 기록을 지난 한 달간 요청했다. 이웃들의 CCTV 기록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다. 9월과 10월 초 동안 여러 번 카메라는 탈리아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무거운 포장과 쇼핑백을 집으로 운반하고 확신을 가지고 세탁실로 가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명확하게 촬영했다. 비디오 기록에는 기술과 관련된 두려움이나 긴장의 징후가 전혀 없었다. 이는 카렌이 그리려고 했던 초상화와 완전히 반대였다. 수사관들이 카렌 M을 다시 초대하여 이웃 카메라 기록을 보여주었을 때 그녀의 반응은 혼란스럽고 모순적이었다. 그녀는 왜 딸의 두려움을 그렇게 확신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대신 카렌은 올리버 출생 후 탈리아의 복잡한 심리적 상태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딸이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그녀의 행동과 주변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진술은 즉각적인 전문가 확인이 필요했다. 같은 날 랑기오라 경찰서에 배정된 법정 정신과 의사가 탈리아와 산후 우울증 수준을 평가하는 표준 EPDS 테스트를 실시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지표는 8점으로 완전히 정상 범위에 있었다. 그리고 탈리아의 심리적 상태가 이제 안정적으로 문서화되었지만 카렌은 계속해서 반대를 주장하며 명백히 수사의 그림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했다.
자신의 버전을 지지하기 위해 카렌은 예상치 못하게 새로운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비극 전날 밤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거칠고 짜증스럽고 요구적이었다. 그 남성은 딸의 재정적 어려움을 암시하며 직접적인 협박인 것처럼 말했다. 카렌은 명백히 흥분하여 수사관들에게 모든 것의 원인이 가족에게 압력을 가한 알 수 없는 협박자일 수 있다고 설득하려고 했다. 수사는 즉시 카렌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회사 스파크의 자세한 통화 기록을 요청했다. 운영자의 답변은 1시간 내에 왔고 생성된 이론을 완전히 차단했다. 전화가 온 번호는 실제로 존재했고 호주에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스파크의 청구 데이터에 따르면 번호 324/24에서 전화는 멜버른에서 퀀타스 항공 QF135편 탑승 중에 직접 이루어졌다. 전화 소유자는 공항에 있었고 피가족과 그들의 상황과 물리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있을 수 없었다. 협박 버전은 즉시 무너졌고 스파크의 공식 문서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수사의 가장 중요한 질문, 누가 그리고 왜 탈리아의 스마트폰에 보쉬 세탁기의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는지 은 열린 채로 남아 그녀에 대한 의혹만 강화했다. 하루 끝에 수사 자료만을 가지고 남은 수사관 엘리자베스 로스는 다시 한번 CCTV 비디오 기록을 검토했다. 그 안에서 탈리아는 확신 있고 차분해 보였으며 두려움이나 걱정의 징후 없이 조용히 그리고 익숙하게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사건 자료에 새로운 중요한 초점이 나타났다. 이제 수사는 최종적으로 보쉬 세탁기의 기술적 상태를 명확히 하고 문 센서의 검은 PVC 절연 테이프의 출처를 찾아내기로 결정했다. 외부 개입 버전은 기각되었다. 가족 진술은 부분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용의자의 우울한 상태로 상황을 돌리려는 시도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는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이 가장 민감한 순간으로 움직였다. 탈리아가 외부 도움 없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비극을 준비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왜 탈리아는 세탁기 센서에서 나온 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으면서 비극 12일 전에만 검은 PVC 절연 테이프를 샀을까? 목요일 아침은 랑기오라 경찰서의 예상치 못한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뉴질랜드 보쉬 지사의 직원인 마이클 트레버스가 수사의 중요한 증거를 전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있었고 그 안에는 검은 PVC 절연 테이프와 간단한 스크루드라이버의 구매 영수증이 있었다. 상거래 문서에는 구매자의 이니셜 TIP가 적혀 있었다. 구매는 정확히 사건 12일 전인 2024년 10월 2일에 이루어졌다. 마이클은 전날 기업 경영진이 비극과 연관될 수 있는 모든 주문과 구매에 대한 완전한 확인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 영수증이 나타났을 때 보쉬 NJ는 즉시 경찰에 알렸다. 수사관 엘리자베스 로스는 즉시 경찰관들을 구매가 이루어진 번닝스 웨어하우스 매장으로 보냈다. 계산대 터미널의 비디오 테이프 검토 결과 확인되었다. 구매자는 실제로 탈리아 피본인이었다. 녹화는 명확했다. 그 여성은 전자부서에서 확신을 가지고 정확히 자신의 세탁기 센서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브랜드의 검은 절연 테이프를 선택했고 그 다음 고무 손잡이가 있는 표준 스크루드라이버를 샀다. 전체 구매 과정은 10분을 넘지 않았고 그 여성은 절대적으로 차분해 보였다. 그녀의 은행 카드 재정 명세서는 정확히 30일 뉴질랜드 달러의 거래를 확인했다. 거래 시간은 매장의 비디오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1시간 후 탈리아는 다시 서에 불려왔다. 질문들은 더 구체적이 되었고 이제 수사관 로스는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말과 암시를 피했다. 구매 목적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탈리아는 간략하게 대답했다. 절연 테이프는 전화 충전 케이블을 수리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케이블이 찢어졌는데 새 것을 사는 것은 비쌌습니다. 대답은 명확하고 빨랐으며 미리 준비한 것 같았다. 엘리자베스 로스는 이런 버전이 쉽게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같은 날 범죄 기술자들이 피 가족의 집을 신중하게 수색했다.
하지만 수색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집에서 수리의 징후나 심지어 표면적인 손상이 있는 충전기나 다른 전자기기의 케이블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탈리아의 가정 수리 버전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는 다시 버닝스 웨어하우스 매장으로 돌아가 구매일에 탈리아를 응대한 직원들을 신문했다. 계산원 클레어 데이비스는 구매자가 절연 테이프를 전기 기사인 친구를 위해 가져간다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했다. 이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은 수사에 새로운 전환을 줄 수 있었는데 가능한 알려지지 않은 증인이나 심지어 공범을 의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로스는 즉시 용의자의 전화에서 지난 한 달간 모든 연락처와 메시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데이터 유닛의 전문가들이 모바일 기기의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틴더 앱에서 삭제된 프로필을 빠르게 발견했다. 하지만 신비한 친구의 출현으로 구매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삭제된 틴더 채팅의 대화 복원 결과 탈리아는 실제로 자신을 전기기사라고 소개한 남성과 소통했지만 대화에는 절연 테이프나 스크루드라이버 구매 요청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더욱이 대화는 개인적인 만남 없이 끝났고 전기기사는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 버전은 완전히 근거를 잃었다. 같은 저녁 랑기오라 경찰서는 보쉬 NJ로부터 공식 기술 보고서를 받았다. 보쉬 I 시리즈 기계의 기술적 상태를 조사한 엔지니어들은 제조 결함 버전을 최종적으로 배제했다. 문 잠금 센서는 완벽한 기술적 상태에 있었고 어떤 생산 결함도 없었다. 기술적 결론은 명확했다. 안전 시스템은 외부 개입에 의해 수동으로 비활성화되었다. 기술 보고서의 언어로는 간단히 수동 우회 감지됨이라고 표현되었다. 오랫동안 공중에 떠있던 두 가지 중요한 거짓 단서가 이날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센서의 제조 결함과 존재하지 않는 전기기사 친구. 수사는 이제 완전히 탈리아 자신에게 집중되었다. 기계 조작에 사용된 재료를 개인적으로 구매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그녀의 말을 심각한 의문에 처하게 했다. 하지만 동기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베일 뒤에 숨어 있었다. 사건 자료에는 여전히 중요한 세부 사항이 불분명했다. 용의자가 10월 14일 아침에 수행한 행동의 순서. 홈커넥트 앱의 로그는 정확히 59분 지속되는 코튼 40 도 섭씨 프로그램의 시작을 확인했다. 하지만 수사는 아직 왜 정확히 이 긴 프로그램이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구조 지휘소에 신고하기까지 그 몇 분 동안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하루가 끝나고 엘리자베스 로스는 이 이야기의 최종 해결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공식적인 결론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2024년 12월 18일 굿스트리트의 비극으로부터 2달 남짓 후 생후 석 달인 올리버 제임스 P의 죽음에 관한 사건이 최종 법정 심리에 도달했다. 크라이스트처치 지방 법원 심리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배심원들은 기소의 모든 말을 귀에 깊게 듣고 증거를 사건 자료와 비교했다. 검사 마이클 우드는 법정에 전체 수사 기간 동안 수집된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다. 큰 화면에는 탈리아 P가 비극 12일 전의 확신을 가지고 검은 PVC 절연 테이프와 스크루드라이버를 구매하는 버닝스 웨어하우스 매장의 비디오 카메라 녹화가 보여졌다. 옆에는 용의자의 은행카드로 30일 뉴질랜드 달러의 거래를 확인하는 구매자 이니셜 TP가 있는 영수증이 제시되었다. 이 증거 후 법정은 보쉬 세탁기의 문 센서에서 발견된 절연 테이프 조각 자체의 사진이 있는 슬라이드를 보았다. 접착 표면에서 발견된 유일하고 명확한 지문은 탈리아 P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과 일치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보쉬 NJ의 기술 보고서와 홈 커넥트 앱의 로그 후에 울려 퍼졌다. 법정은 비극 당일 아침 정확히 9시 43분에 탈리아 이름으로 등록된 스마트폰에서 코튼 40도 섭씨 세탁 사이클이 원격으로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보았다. 거이피 데이터 조회는 이 시간에 스마트폰이 정확히 그녀의 집에 있었고 차고의 화웨이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우연한 원격 시작이나 외부로부터의 외부 개입을 배제했다. 증거 체인의 최종 고리는 탈리아가 2014년 9월 2일 비극 47일 전에 가입한 보험 정책이었다. 첫 번째 보험료는 정당하게 지불되었지만 다음 것은 결코 도착하지 않았다. 화면에는 18만 뉴질랜드 달러의 BNPL 신용 한도 부채를 보여주는 탈리아의 은행 계좌 보고서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명백히 용의자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되었다. 검사는 사건 순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비극 며칠 전 탈리아는 미리 구매한 절연 테이프로 세탁기의 잠금 장치를 수동으로 고정하여 의식적으로 행동의 토대를 준비했다. 10월 14일 아침 그녀는 차분하게 올리버를 기계 드럼에 넣고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닫았다. 따라서 기계는 원격 시작을 위해 기술적으로 준비된 상태에 있었다. 그 후 이미 집의 다른 방에서 탈리아는 홈 커넥트 앱을 통해 원격으로 세탁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다. 센서가 의도적으로 비활성화된 보쉬 I 시리즈 기계는 잠기지 않은 문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다음 몇 분은 생명과 양립할 수 없다고 인정된 부상을 초래한 비극으로 이어졌다. 탈리아의 변호를 위해 변호사 피터 제프리스가 나섰다. 그는 일어난 일이 젊은 어머니의 공황과 스트레스로 인한 비극적 실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탈리아가 일시적인 의식 혼탁 상태에 있었고 우연한 프로그램 시작이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이 없는 치명적인 우연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의 이 버전은 오래가지 못했다. 검사 우드는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은행 문서, 보험 정책의 세부 사항, 그리고 세탁기 잠금 장치 우회 방법의 의식적인 준비와 연구를 명확히 증명하는 피고인의 브라우저 검색 기록을 시연했다. 배심원들은 정확히 오후 3시 40분에 심의를 위해 물러갔고 단 31분 후에 판결을 가지고 돌아왔다. 결정은 명확하고 가혹하게 들렸다. 탈리아 피는 2가지 기소 사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의적 살인과 보험 사기 시도. 크라이스트처치 지방 법원의 판사는 긴 설명과 추가적인 감정 없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탈리아 피는 19년 자유 박탈형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의 15년 복역 후에만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심리는 종료되었다고 선언되었지만 사건에는 수사가 결코 복원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었다. 보쉬 NJ의 공식 서신에 따르면 홈 커넥트 프로그램의 로그는 클라우드에 61만 저장되었고 용의자의 반복적인 사전 준비를 증명할 수 있었던 세탁기에 가능한 이전 테스트 실행에 대한 모든 정보는 되돌릴 수 없이 삭제되었다. 이는 탈리아가 10월 14일 이전에 얼마나 많은 시도와 연습을 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열어두었다. 이 순간은 공식적으로 해명되지 않음이라는 표시해 수사의 회색 지대에 영원히 남았다. 사건의 최종점이 찍혔다. 올리버의 가족, 아버지 루이스와 할머니 카렌은 기자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법정을 떠났다. 외적으로 무감정하고 차분한 탈리아는 판결 선고 직후 그녀를 끌고 간 법정 집행관들을 이해 없이 따랐다. 사건 번호 2024 RNG014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첫 번째였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한 쓰라리고 불안한 불확실성이 남았다.